이재명 대표가 사실 여러 가지로 급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선거법 2심에 대한 일정도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행보. 그런 것과 좀 연관해서 볼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들 정말 다양다기하고 네. 정말 그것의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해야지 네. 이것을 또 여러 가지로 뭐 참 그래요. 저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했지만 옛날에는 뭐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수 표현을 결집? 보수의 결집 한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는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 표현이 약간 달라졌어요. 이제 과표집되고 있다. 과표집 얘기가 용어만 다르지. 이거 힙하고 엉덩이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여론의 향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의 결과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어서 저는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결집하고 있다.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아니 그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를 결과를 해석하는 거지 원인을 추적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과표집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여하튼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하튼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정치 일선에서 100여일 짧게 있었습니다마는 네. 어떤 미풍에도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만 미풍에도 상당히 흔들리는데 지금이 여론조사의 일관된 결과들은 상당히 세게 바람이 불었단 말입니다. 네. 이러면 이 꼭대기에 앉아있는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고, 급하다. 예. 네. 과거에 보면 뭐 투표하고 나와서도 상당히 이제 잘 웃고, 그리고 뭐 SNS에서도 좀 황당한 예, 그런 이제 글도 올리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그런 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위기감을 반영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1년에 나오고 있는 뭐 임종석 그 전 의원 예. 그리고 비서실장.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경남지사 뭐 김부겸 의원도 마찬가지죠. 이분들이 이제 일제히 말씀들을 하고 계시던데. 그러니까요. 뭐 네. 이재명만 봐서는 민주당이 뭐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더 이제 승리할 수 없다. 소위 이런 메시지들을 연이어 내니까 사실 친명계에서도 뭐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그렇더라고요. 이거 내부 총질이고 예. 이기적인 자폭행이고 이게 약간 좀 공세를 펼쳤어요. 다시 네네. 이제 친명 비명 갈등이 좀 나올 조짐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보면은 예.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뭐 그림력이라고 하나요? 이재명 대표의 그림력 그리고 지금 22대 총선의 공천과 그에 따른 이제 결과가 나온 이 상황에서는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명계가 네. 네.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전 지금 기억이 없거든요. 소위 말하는 뭐 조금박해라든가 이분들 다 하나같이 뭐 탈당 내지는 공천에서 다 탈락을 해버렸고 한 명도 민주당에 지금 그쵸. 없네요. 예,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뭐 몇몇 분들 저도 이렇게 쭉 분석을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타 후보들의 약진 가능성 이것을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점치기는 어렵지 않나.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 전국에서 이제 3월 초에 2심 유죄가 만약에 선고되고 대법원도 나올까 말까 이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예. 이재명 우리 주자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민주당 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쯤 되면? 그래도 좀 어렵다고 보세요? 저는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또 네. 나와야 되고 네. 그게 민주적인 정당이고 잠깐 다른 말씀을 해보면 지금 민주당은 다른 목소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누군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정말 민주당이 부럽다. 네. 항상 한 목소리만 내는데 왜 국민의힘은 그러지를 못하느냐. 전 좀 약간 그걸 보고서도 기함을 했었는데 야 진짜 부러울 걸 부러워해라. 아니 현대정당에서 자유민주주의 현대정당에서 정당 내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안 나오는 게 그렇게 부러운 건지. 나와야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뭐 지금 중요한 사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주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조차도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님께서 여쭤보신
어떤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그리고 후보 교체를 위한 목소리가 나온다라면 그때 갔을 때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네. 특히나 경쟁 주자들의 목소리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회의적으로. 의미에서 저는 이건 뭐 민주당의 분열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민주적인 정당의 민주적인 정당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지금부터라도 네. 한 명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에게도 해당하는 비판인데 특히나 초선 재선들은 항상 우리나라 뭐 국회의 산 역사 속에서 항상 초재선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본래의 그랬죠. 모습이었잖아요. 수장파들. 예.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뭐 국힘에는 김상욱 의원이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통제되지 않는 모습,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죠. 예, 예.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건 안타깝다. 이건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도 좀 네.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이재명 대표 앞엔 사실 굉장히 눈앞에 둔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고정값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양자 대결을 많이 설정을 해서 이제 네.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는 고정으로 두고 계속 주자를 바꿔가면서 이제 여론조사 네.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을 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연스럽게. 설 연휴 전후에서 참 다양한 곳에서 여론조사를 나왔는데 하나하나 지표 뭐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지 않고 전반적인 흐름만 일단 보면 네네.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등 뭐 안철수, 유승민까지 이렇게 쭉 1대1로 놔뒀을 때 상당히 전체적으로 접전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대체적으로 뭐 김문수 장관이 뭐 1등을 네. 하는 경우도 적지 네네.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번 대선이 이재명 대표가 고정이라면 또 51대 49대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권 내의 경선이 상당히 치열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여론조사 예. 조금 제가 더 과감하게 던져본다라면 모든 여론조사의 극최근 여론조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바뀌질 않는다. 네. 당연한 거지만 이재명 대 뭐 예를 들어서 김문수,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오세훈, 이재명 대 한동훈 하면은 네. 이게 바뀌면은 이거 따라 움직여야 돼. 당연히 너무나 맞아요. 당연히. 네. 예를 들어 여기 이재명 대 김문수에서 김문수가 46이었고 이재명 대 한동훈에서 34면은 무려 12%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 되면 12% 중에 일부를 가져가야 되는데 전혀 못 가져가거든요. 요지부동입니다. 예, 이재명 예. 대표 지지율. 이게 무슨 한 개의 언론사뿐이 아니라 맞아요. 모든 여론조사가 다 그렇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누구를 갖다 놓든지 이게 안 바뀐다라면 예. 이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좋게 말하면 견고하고 나쁘게 말하면 확장성이 전혀 없다. 박스권에 갇혔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재미난 특징은 저도 이제 봤었는데 많이 이제 회자가 되던데 이 이재명을 상대하는 쭉 리스트업 되는 네. 상에서부터 상중하 이렇게 나타나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얼만큼 가깝냐 가까우냐. 이 정도랑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되게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뭐 김문수 장관은 가장 가까우니까 사실상.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큼 높게 나오는 거고. 예.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은 좀 머니까 그만큼 조금 네. 떨어져서 나온다. 지금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가장 낮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맞아. 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 혼자 해석인데 한동훈 대표와 김문수 전 지사와 김문수 장관과의 차이가 약 10%에서 12% 차이 나더라고요. 그 정도, 예. 그럼 저는 이 10에서 12%가 국민의힘에 대한 좀 극렬 지지층, 아하. 네, 그러니까 극성스러울 정도의 윤석열 지지층 내지는 탄핵 반대, 예. 네. 탄핵 반대 세력이 아닐까. 예. 그분들이 지금 보니까 저도 쭉 한번 당내 뭐 원내 인사들로부터 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토감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예. 거부감 이게 이제 상상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 뭐 한동훈 대표가 이후 뭐 이런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정치적 행보를 재개하기 위해선 또 나아가서 뭐 당연한 거지만 정치를 재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 대선 네. 전국에서 뭐 주자로서 뛰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 과연 그와 같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층 뭐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할 것인지가 상당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게 굉장히 고민일 것 같긴 해요.